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는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농민편에 서서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농촌이 지금 많이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농촌 현장을 좀 돌아다녀 보면 농촌에 희망이 없습니다.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가 없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수십 년째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오늘 장관님께서도 농가소득 올려드리는 게 장관님의 기본 책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모두는 우리 농가소득 중에 농업소득 비율을 높여야 한다. 여기에 모든 정책을 올인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농업소득도 올려야 되고 농가소득도 올려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로 연료비, 난방비뿐만이 아니라 비료값, 사료비, 농업비 등 영농비용 급등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장관님? 네. 예, 이 농사용 전기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난해 4월부터 분기마다 올라서 농가들이 지금 큰 생산비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농사용 전기료 인상률을 보니까 양곡 상선에 있는 갑종의 경우 31.2%가 올랐고 그 외 자원 저장과 축산, 어업 등에 이용되는 을종은 인상률이 무려 51.5%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장관님, 이 영세농에 대해서라도 이 전기, 난방, 등유, LNG, 연탄 등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좀 도입하는 걸 검토해 주시고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의 차액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 등을 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검토를 잘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예, 지금 비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 되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관님? 저 심의 과정에서 정부 측하고 국회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 농업용 면세에도 올해 말에 일몰이죠. 뭐 일몰인데 이거는 연장할 거니까요. 예, 연장을 좀 확실히 해주시고요. 네. 이게 지금 일본 연장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좀 이 면세 공급을 연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적극 검토해 일단 주시기 정부 바랍니다. 안에서는 하여튼 3년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네, 진행할 예. 겁니다. 잘 좀 검토해서 네. 문제 없이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농가 부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장관님. 예, 농가 부채가 지금 지난해 3,500만 원으로 20년 동안 2배 가까이 지금 늘었습니다, 농가 부채가. 그리고 오늘 농지법 관련한 말씀도 여러 의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이 농지담보대출도 지금 농지담보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농지담보대출이요. 예. 이게 전국적으로 약 한 84조 원이나 된다고요. 예, 84조 제가 원. 수치를 지금 기억은 못. 예.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게 이제 돈이 급한 농촌 어르신들께서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래요. 대부분 거고 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서 이 헐값의 농지를 빼앗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장관님. 이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검토를 연말까지 지금 하고 발표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 농지법 관련해서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농지법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저 농촌 소멸 지역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농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아까 장관님도 우량 농지는 보존을 하되 이 어르신들의 텃밭 정도는 좀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도록 해서 이 숨통을 좀 트줄 필요가 있다, 농촌에. 그런 제안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예. 검토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72번이 뭔지 아십니까, 장관님? 잘 기억을 못하죠, 정확히. 번호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72번이 제가 보니까 식량 주권 확보와 네. 농가 경영 안정화 강화입니다. 네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농가 경영 안정화를 좀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이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정해 주는 이 가격 안정제, 우리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제에 도입할 시기가 이제 왔다. 이렇게 해줘야만이 이 식량 유권 확보가 가능하고 농가 경영 안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러니까 그 총론에서는 저도 뭐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적정 가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최적 가격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이게 과잉 문제가 유발돼서 결국엔 가격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가격을 정부가 보존하다 보면 다른 데 써야 될 걸 엉뚱한 데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수급을 균형 맞추는 쪽으로. 그게 한 품목만의 문제가 아니고 품목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힘을 실어주시면 효과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점도 중요하지만 이 가격 안정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게 지금 우리 헌법 제 123조 제 4항에 농산물 가격 안정에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가격 안정을 잘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잘 하게 되면 이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인해서 농가 경영 위험을 감소시키고 국민들께는 주요 먹거리 안정적 공급으로 식량 주권을 강화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이다. 정부의 기본 목표도 의무도 바로 그거예요. 예, 다만 그- 이제 방식이 예.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방식의 차이인데 그걸 좀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